어떤가요? 요즘 그 주식시장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조정 과정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네. 조정 과정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에는 장이 이제 끝났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장이 안 쉬고 시장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3월에 바닥치고 지금 4, 5, 6, 7, 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지금 9월, 10월 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네.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 또 뭐 연말에 뭐 대주주 과세 이슈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안 그래도 팔고 싶은데 좀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차익 매물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자산 배분을 하는 연기금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네. 1,400, 1,500 이럴 때 많이 사놓은 것들은 지금 벌써 2,300, 400 왔기 때문에 네. 자산 주식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파는 그런 매물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연기금 투자가들은 이거를 쌀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알고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언제가 바닥에 딱 사고 언제가 또 고점이면 딱 팔고 네. 이걸 잘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연기금은 어느 나라 연기금이든지 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뭐 사학연금이나 이런 연금이라고 이름 붙은 데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도 연금은 퇴직할 때까지 붙는 것처럼 연금은 장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합니다. 스트라테직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다 아니면 뭐 캐나다 연금이다 일본 연금 이런 데가 이제 네. 주식 비중이 많은 데는 50%씩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 40% 된다고 치고요. 네네. 그리고 채권 비중을 한 30%, 네. 뭐 부동산, 대체 투자 네. 뭐 그런 것들을 또 1, 2, 30% 이렇게 해서 네. 대략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433이라고 봤을 때. 뭐 그렇게 봤을 때, 네. 아, 예, 역시 정리를 잘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딱 네. 좋은 신 얘기인데 네. 433, 그러니까 주식 40, 채권 30, 나머지 대체 투자 네. 등등 부동산 30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주식을 40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 제일 많이 돈을 번 기관 투자가는 주요 국가의 연기금이에요. 그걸 유지했기 때문에 지수가 우리 코스피로 얘기하면 연초에 2,000이었거든요. 그렇죠. 2,000, 2,100 이랬는데 네, 맞아요. 이게 코로나19 터지고 어디까지 1,400 이하로 그렇죠. 빠졌거든요. 그렇죠. 2,000, 2,100 뭐 이랬지만 2,000에서만 보더라도 2,000에서 네. 1,400 가면 6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600이면은 30%. 네. 30% 빠지면 원래 주식 비중이 40%였는데 네. 30% 빠지면 12%포인트 빠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28, 예, 28만 남는 거예요. 되는구나. 28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이 남기 때문에 40을 유지하려 그러면 네.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네, 그러면 계속, 네. 이 채권이랑 이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놓고 때 주식 비중이 40을 유지하는 거죠. 코로나로 1,400 갔다, 1,300 갔다 이러면은 네. 갑자기 40이었는데 이게 28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금들은 거기서 사는 겁니다. 비중을 똑같이 계속 조정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사면 혼나요. 이 연기금들은 감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네. 자산 배분 비중이 물론 이제 자기들이 바꾼다고 신고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네. 계속 유지. 그게 수익률이 과거에도 역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서 2,000이 아니고 2,400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기금들이 1,400 갔을 때 계속 주식을 1,500, 1,600 계속 사가지고 엄청 했는데 지금 2,000에 제자리 돌아오면 40이 됐는데 네. 2,400이 오면 2,000에서 2,400이면 20%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주식 비중이 40%가 안 되고 50%가 넘어버린 거예요. 밑에서부터 샀으니까. 네. 그죠? 40을 맞춰야 되니까 조금씩 파는 거예요, 계속. 팔 수밖에 없네요. 네,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빠지면 또 사고. 그러니까 그게 기관 투자가 판다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또 하여튼 이제 너무 빠지면 자기들 비중이 줄면 사게 되고. 네. 사실은 일반 분들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저축을 할 때 월급 받으면 내가 저축할 때 여기도 조금 넣고 여기도 조금 넣고 실제로 우량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그거를 자꾸 샀다 팔았다라기보다는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걸로 저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자도 없는데 연도별로 보면 주식 비중이 높은 연기금들은 변동성은 심해요. 좀 좋은 애는 막 10몇 프로 났다가 안 좋은 애는 2, 3% 났다가 이건 지금 이 변동성은 있는데 그래도 쭉 평균해 보면 우량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연기금들이 수익률은 좀 좋았다.
그럼 내 총자산을 좀 살펴보고 예. 연기금이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얘기. 30%될 때까지 계속 사다가 그렇죠. 예.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예. 다시 더 사고. 더 사가지고 더 사고. 40% 채우고. 또 재산도 느는데 네. 주식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좀 줄이고. 예. 그러면서 계속 그 전체 재산도 늘리면서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 예. 그거는 이제 우량주로만 한다고 하면 네.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래서 올 여름 이후로는 2,300 올라온 이후로는 네. 계속 매물이 나오죠. 이 외국인은 오히려 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좀 반복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이제 일반 주식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매수가 되겠으나 네. 지금은 그런 이제 흔히 말해서 자산운용사들로 돈은 잘 안 들어가고 동학개미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탁금이 많이 늘었죠. 네네네. 55조. 네네. 그리고 개인 순매수가 올해 한 50조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직접 많이 사셔갖고 네. 이제 자산운용사 주식형 펀드는 돈을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쪽에 순매수는 없고 연기금은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비중을 줄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매도 되니까 당분간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수급적으로는 있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또 사니까 연기금들은 지금 이제 수익이 사실은 제법 많이 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동학개미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 계신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줄여 나가는데 많이 빠지면 다시 또 들어오겠으나 뭐 어쨌든 지금은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라고 할까요? 네. 좀 제가 존경하는 이제 경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에 이분들이 시장은 어렵다. 경제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 뭐 그 얘기거든요. 지금 실물 경기 너무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은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그 괴리를 얘기하시는데 기업을 보면 사실은 기업 이익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난 2분기 말, 그러니까 2분기 지나고 3분기 초 7, 8월 어닝 시즌에도 기업 이익이 좋아서 사실은 주가 많이 올랐고 9월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거의 뭐 매출액은 사상 최대가 나왔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사상 6번째로 많은 이익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6번째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보면 6번째, 매출액은 최대. 그러니까 사실은 불경기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최근에 또 돌아서고 있고 2분기 코로나에 대비해서는 뭐 당연히 좋고요. 작년 3분기 대비도 우리나라 3분기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뭐 약간의 기대가 있어 확인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오히려 작년 3분기보다 높다. 라는 게 컨센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은 이제 일반 경기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물론 안 좋은 데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가 확 이제 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IT 삼성전자 필두로 한 또 이제 자동차도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것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고 또 석유화학 석유화학도 지금 특수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작년 3분기 때 얼마나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아니 작년 3분기가 특별히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지금이 그렇게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이 힘든 그렇게 상황은 뭐 그럭저럭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 양쪽에서 좀 패권 전쟁하는 바람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 볼 때 작년 3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소폭 나을 정도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미국도 사실은 2분기가 너무 안 좋았고 적자 산업도 많거든요. 미국은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하면 3분기는 확실히 이제 2분기 대비 좋아지니까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고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어닝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방향성이 이제 분명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아닌가. 뭐 주가가 저는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은 보이고 또 연기금도 마찬가지겠죠.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면 연기금이 주식을 이게 미세 조정하면서 파는 거지. 뭐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많이 팔아갖고 주가를 크게 뭐 훼손 시킬 생각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적이죠, 뭐 실적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상장 기업들은 좀 선행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또 이제 기업별로는 이제 아닌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또 실적을 받쳐주는 기업도 있고. 말 그대로 이게 되겠네요. K. 양극화. 양극화.
예. 아, 이게 K군요. 네, K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V자 반등이랑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이게 나눠진다고. 옛날에 L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참 했었는데.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그죠? 예, 근데 K자. 양극화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좀.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4차 산업 얘기하고 네. 뭐 1등주 얘기하고 이런 게 주식시장은 좀 냉정하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이 꼭 1등 기업을 사라고 하거든요. 네, 네. 1등 기업을. 이런 불경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네. 그러면 1등 기업은 괜찮은데 버티는데 1등, 2등, 3등, 4등, 네. 5등까지 괜찮은데 네. 그 산업에서 네. 모든 산업에서 6등, 7등, 8등, 9등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가 죽으면은 그런 7, 8등, 6, 7등 이런 기업들이 죽거든요. 네. 실제로 매번 그렇게 되죠. 네. 뭐 아주 불황이 심하면은 네. 5등, 4등까지도 위험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시 또 경기를 살리잖아요. 네. 경기는 순환하니까. 네. 그러면은 수요가 다시 살아나요. 음. 그럼 그 수요는 어디로 갑니까? 아, 얘네가 다시 1등 기업으로 네. 가거든요. 1등 기업은 경기가 순환할 때마다 계속 부자가 돼요. 계속. 아. 이게 그게 자본주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계속 심해지고 네. 1등 기업은 계속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네. 계속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맨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아이고 뭐 네. 저희들이 무슨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식 추천해 달라 그러면 제가 뭐 네. 삼성전자나 예를 들면 애플이나 뭐 무슨 뭐 구글이나 이런 얘기 하면 네. 저를 굉장히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아, 그렇죠. 안 좋은 느낌이 들죠. 도대체 내가 그걸 알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아, 네. 제일 수익이 좋은데 아, 네네. 그거 말고 있잖아. 맨날 항상 그렇게 그죠. 얘기하시는데 참 어렵죠, 사실은. 아, 스몰캡 팀장님을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렇죠. 저희 이정기 부장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 양극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우량주를 찾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자산 가치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약간 정성적인 1등 기업, 네. 성장주, 독점적인 성장주. 독점. 네, 독점. 사실은 이 투자의 세계가 약간 이 사회 정의랑은 약간 조금 네, 다를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아까 네. 뭐 격차 얘기하고 그랬지만 네. 어쨌든 근데 우리는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자본금을 산다는 마음으로 네. 투자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승리하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독점이죠. 경쟁하는 기업은 이익률이 훼손된다. 이코노믹 모트라 그러는데 경제적 해자. 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버핏이 투자한 회사들 보면은 네. 코카콜라를 이기는 콜라 회사를 네. 만들기 어렵잖아요. 잘 팔리는 뭐 맛있는 건 모르겠고 더 잘 팔리는 네. 콜라 회사를 만들 수 있냐 보통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투자했던 것들을 보면은 네. 질레트 면도기. 사람들은 면도를 할 것이며 질레트 면도기를 쓰는 사람이 지구상에 앞으로 30억 명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원래 또 얘기도 잘하세요. 네. 이런 얘기를 주주총회 때 하면서 질레트 면도기를 본인이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했었고. 투자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IR 전문가이기도 예. 하시고. 뭐 지금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전기차 기업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네. 중국의 BYD인데 BYD를 네. 2008년 그때쯤 투자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오마하에서 5월 달에 그 네. 주주들과 만남을 하시거든요. 네. 막 1박 2일 동안 하는데 네. 입구에다가 막 코카콜라 깔아놓고 이렇게 어. IR을 엄청나게 IR. 네네네. 근데 BYD 전기차까지 한때는 몇 년 동안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네. 중국 회사지만 이렇게 전기차가 잘 나간다면서 자기 펀드의 3분의 1이 네. 애플에 들어가 있죠. 애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은 애플이 가장 독점적인 성장주라고 제가 볼 때 판단하시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네네네. 경제적인 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독점력. 네. 네. 그러니까 그냥 1등도 1등이지만 그냥 1등이 아니고 독점적인 1등. 남들이 도저히 못 따라오는 1등. 네. 침범하기 어려운 1등. 해자가 네. 넓고 깊을수록. 그 반지의 제왕처럼. 반제죠. 도저히 이제 네. 이 침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경제적 해자를 또 판단하는 세 가지 정도 이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이게 왜 사람들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이제 이 제품만 아까는 왜 그 제품에 돈을 더 쓰냐. 두 번째는 왜 굳이 이 제품만 쓰냐. 첫 번째는 이게 왜 더 비싸냐? 예, 그리고 그 제품에 계속 돈을 쓰는 이유. 왜 계속 돈을 더 쓰냐 그 제품에. 네. 그런 네. 거고 두 번째는 또 이 제품만 왜 쓰냐 유독. 아까 얘기한 카카오 같은 거. 네. 또 이제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걸?
구축 효과라 그래서 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소프트웨어들 이거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남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에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죠. 독점력이라는 윈도우에서 게. 벗어나기 어렵죠. 예, 예. 그런 거죠. 그런 독점력. 또 이제 세 번째는 왜 경쟁사는 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네. 뭐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다 그걸 갖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고르기가 쉽고 근데 이제 네. 신약 개발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경우도 특허권이 있다. 네. 경쟁사 못 들어오는 거죠. 좀 장기 투자를 하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회사들을 기왕이면 네. 좀 투자하면 좋고 이런 주식이 싸져 있을 때 투자하면 더 좋고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사라. 네. 진짜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독점력이 강한 회사를 사라 이거죠. 누굴 갖다 앉혀놔도 그렇죠.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이 제품의 독점력이 강해서 네. 그런 거를 사라는 얘기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뭐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네.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게 네.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4차 산업이라는 게 생태계라는 게 지금은 이제 네. 이게 하나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해외 투자도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4차 산업 1등 기업들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예시로 네.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네. 중국 기업. 아하. 요즘에는 또 이제 저희들이 내년 전망을 해볼 때 네. 미국 시장은 좀 워낙 많이 올라서 네. 상승폭이 제한될 수도 있어서 중국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1등 기업들, 네. 독점적 1등 기업들 한 3개 정도 정리해왔는데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네. 길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네. 하나 예시로 중국 기업 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후광통 돼가지고. 기왕이면 지금 네. G2가 패권 전쟁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G2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보면 네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G2에서 1등하는 기업들은 거의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투자하기가 장기 투자하기 편한 거죠. 네. 물론 절대 제가 우리나라 기업 투자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한국증권사의 센터장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올 네, 거고 네, 네. 계속 추천하기 때문에 제가는 네. 이제 그냥 독점력의 예시로 중국 기업 네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 뭐 알리바바는 이제 다 아시는 기업이 또 마찬가지 다 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알리바바를 뭐 새삼스럽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얼마나 이 지금 이제 독점적인 성장주이기니까 네. 얼마나 성장률이 좋았나 과거에 네. 보면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난 10년 동안 평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연간 47%입니다. 1년에 47%씩 이익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똑같이 연평균 47%에 준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네. 맞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개하고 주인하고 사람하고 산책할 때 뭐 이 네. 주가는 그러니까 개는 이 사람의 움직이는 거에 4배로 움직인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출발저 목적지는 근데 같다. 결국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목줄 쥐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도 똑같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덜 올라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계속 하지만 따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4차 산업의 우량주들이 다 마찬가지죠. 10년 동안 계속 버블이죠. 네. 10년 동안 계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그런데 얘도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네. 연평균 47% 증가했고요. 올해 2020년 순이익 증가율도 45% 정도 전망이 되고요. 네. 내년 지금 애널리스트 시장 평균 추정치입니다. 네. 내년은 24.5%, 22년은 25.3%. 향후 3년도 최소한 20%대 이상 성장한다고 치면 네. 금리가 2%도 안 되는데 1년에 20% 성장한다고 하면 네. 이런 것들은 좀 하나만 하면 좀 불안하니까 네. 좀 모아서 좀 장기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고성장 기업들. 예. 이게 더더군다나 이익이 훼손이 안 되는 1등 기업이라고 하면 네. 독점 기업이라고 하면 네. 성장률이 수요 성장도 좋다고 하면 네. 그러면 장기 투자해도 좋지 않나. 정말 중국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이 발전할 텐데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엔트그룹 관련해서 또 견제를 뭐 아, 그래요? 좀 한마디 하셨는데 네. 주가도 거의 영향받지 않고 뭐 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약간 선거용이 아니었나 이런. 하여튼 이제 그 정도로 견제할 정도로 이제 네. 큰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뭐 지금 올해 들어서도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이 이쪽은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쪽이 온라인 기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네. 언택이네요. 예, 언택이죠. 대표적인 언택. 첫 번째는 알리바바. 알리바바였고요. 두 번째는 텐센트. 텐센트. 네, 텐센트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챗이죠, 위챗.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카카오톡, 중국의 위챗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면은 위챗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또 금융으로 발전시켜서 위챗 페이도 하고 있고 또 이 게임 1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그래서 게임에서 확실하게 1등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은 카카오톡하고 뭐 NC 소프트 합쳐놓은 거라고 할까요? 하여튼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가 롤을 여기 거죠,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갖고 잘 안 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아니 센터장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게임하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좀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1년 연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30.5%. 그러니까 1년에 30%씩 성장했다는 거죠. 네. 올해도 순이익 증가율이 31%, 네. 내년에 23%, 내후년에도 20.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30% 정도 성장해왔고 네. 올해 내년에도 30%는 성장을 내후년까지 이렇게 에너지 추정치들이 이렇게 되더라. 중국 주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뭐 사실은 다 많이 오르긴 했죠. 예. 뭐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오르고 네네네. 전 세계 우량주들은 사실은 이번에 언택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많이 오른 거는 미국 나스닥의 우량이 네. 1등 기업들이고 네.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좀 봐두셔도 좋다.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미국에 비해서는 이 저력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덜 올랐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위기에 우량주를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위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하는 게 중국의 우량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G2는 지금 디지털 패권 전쟁하고 있거든요. 네. 산업혁명기라고 하면 4차 산업을 누가 패권 잡냐. 네. 화웨이는 5G, 위챗은 디지털 플랫폼, 아까 지금 텐센트, 네. 또 뭐 틱톡, 디지털 플랫폼 이런 디지털 플랫폼과 5G인데 네. 그거를 이제 계속 공격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생각해 틱톡 막 뭐 이슈도 있었고. 위챗도 하려다가 막 근데 이제 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뭐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뭐 한국의 카톡을 확실히 쓰지만 근데 중국은 막아놨잖아요. 유튜브 못 쓰게. 문제. 그러니까 미국을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중국에 가면 구글도 못 쓰고 네, 그죠. 뭐 페이스북도 거기 안 되고 바이두 써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사실은 힘센 나라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뭐 막무가내. 약간 우리 같은 나라들은 정말 착한 거죠, 한국.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덜 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세 번째 회사는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를 들었습니다. 바이오. 예, 중국 바이오요. 예, 중국 바이오인데요. 중국 바이오 하면 네. 안 그래도 바이오가 어려운데 중국 바이오까지 중국의 바이오라니. 안 그래도 바이오인데. 제일 큰 제약 및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약도 많고 중국 전체에서요. 예, 중국 전체에서 항서제약이라고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고요. 우량주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분들이 중국 투자, 미국 투자를 잘 하시는 게 다 우량주만 대부분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들이 좋아요. 다. 네. 항서제약이 어느 정도냐면 수출을 많이 해요. 중국 회사가 신약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한다면 상당히 좋은 회사죠. 네. 우리가 상상하기에 중국이 그렇게까지 기술력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그런 아주 좀 드문 중국에서도 확실히 1등이고 뭐 워낙 신약도 많고 각 분야에 또 시밀러도 있고 뭡니까 셀트리온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회사죠. 근데 하여튼 전체적인 1등 회사입니다. 항서제약.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뭐 자가면역 치료제, 항암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확실히 해자도 갖고 있지만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25%. 역시 지난 10년 동안 이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매년 25% 정도는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네. 이익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네. 그 다음에 올해 순이익 증가율은 31%. 내년은 28.4%, 네. 2022년은 24.6%. 1년에 30%가 계속 순이익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요.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받을 때 사면 더 좋고 아니면 좀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면 네네네. 단기보다는 장기로 이것도 하나의 예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들어봤거든요. 다 아시는 사실은 예. 대부분 아시는 아, 회사죠. 들어봤는데 예. 왜 안 샀을지 참.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중국 주식 엄청 빠지던 때도 있었는데. 그럼요. 네. 그럴 때 사시면 제일 좋죠. 그 왜 안 샀을까요? 저는 참 그런. 미중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네. 이렇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속 되겠죠. 뭐 네. 결과야 언젠가 나오겠지만 주가가 좀 상처 받을 때가 있겠죠. 좀 네. 폭락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럴 때 사시면 좋죠. 독점하면 중국이죠. 중국은 한 나라 딱 밀어주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각 분야에 쇼핑 뭐 이쪽 온라인 이쪽에서는 이제 알리바바, 네. 또 SNS 게임 뭐 이쪽에서는 텐센트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서 네. 이 4차 산업 생태계는 이미 그 생태계 자체가 한 10억 막 이렇게 지금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자를 깨뜨린다는 게 거의 뭐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네. 봐야죠. 이게 재밌네요. 패권 대결이 그 4차 산업에 대한 패권 대결이다. 미중은 그런 거죠. 이미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관세 전쟁으로 갔는데 그래 보니 뭐 실익도 이렇게 네. 안 걸고 또 언제까지 관세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자기들도 손해 보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게 미래 권력을 우리만 갖자, 우리만 성장하자.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5G 당장 뭐 4차 산업이 우리 한국판 뉴딜에도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지만은 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결국은 5G하고 네. 디지털 플랫폼이거든요. 그 두 개를 지금 공략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국경이 없으니까. 그렇죠. 영어 쓰는 사람들이 QQ 막 이런 거 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죠. 지금 이제 아시아는 자꾸 그렇게 왜 중국하고 교역하려 그러면은 네. 또 중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자꾸 이제 그거를 많이 미국에는 메신저가 없으니까 또.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는 있지만 네, 그 SNS로 이렇게 네. 그래서 역시 아닙니다. 예리하십니다. 아, 무슨 그런 말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아는 척하고 하는데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아니.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저 엄청 배우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특히 그 섹터 애널 분들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쩜 그렇게 다 한결같이 똑똑하시고 지적이시고 아유, 그러신지. 좋게 말씀해서 네. 감사하고요. 저도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또 네. 가장 인기가 있는 바이오의 이제 바이오. 네, 선민정 박사라고요. 네. 하고 이제 저는 네. 또 그 다음 주에 또 찾아뵙고요. 그렇죠. 한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TV에 가시면은 더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